독서법이 필요하다기보다 저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의식,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확실히 가지시면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책들은 여러분한테 엄청난 답을 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오늘은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는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예, 저는 가정 형편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저 개포동에 있는 수도 전기 공고를 80년대 입학했거든요. 거기 입학해서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저는 고2 때부터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안타깝게 소주를 못 마셔요. 그리고 고3 때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불량 청소년으로 지내다가 담배는 15년 전에 끊었어요. 다행히 술은 아직 못 끊고 있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은 거예요. 거기 저처럼 공고생이 눈물겨운 감동적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한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눈이 번쩍 뜨여서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는 방법은 고시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을 읽고 한양대학교에 오게 됐는데 천만다행으로 법학과 갈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80년대 초에 입학을 한 거예요. 다행히 한양대 교육공학과는 신설학과라서 그 당시 미달이었었어요. 미달. 제가 미달인과에 입학을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미달인과의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책과의 만남은 저는 사건이자 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책을 집었는데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그 책에 우연히 나오거나, 그죠? 아니면 평상시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그 책 속에 있거나. 그래서 책은 길을 알려주기도 하지만요, 책은 또 길을 잃어버리게도 만들어요.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다른 길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한 사람의 운명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사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책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탄 오르안 파묵이라고, 내가 한 권의 책을 짚고 읽는 순간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혁명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런 어떤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책을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이 누가 추천해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서점에 가서 우연히 뒤집어 봤는데 우발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책과 우연히 만나면 거기서부터 삶은 혁명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책을 왜 읽냐면, 내가 모든 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을 통해서 얻은 결론적인 생각은 뭔지를 가장 빠르게 접속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 사람을 만나는 거지만 그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으니 그 사람이 쓴 책이 어디에 있느냐? 서점에 가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가봐야 될 곳, 서점에 가서 제발 제목만이라도 만져보세요. 책을 읽어봤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만져봤냐고. 만져보면 감촉이 옵니다. 이걸 내가 읽어야 될지 안 읽어야 될지,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그러니까 책은 사람의 생각을 유혹하는 강력한 매개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책을 읽었을 때, 그 다음에 안 읽었을 때, 저는 세상에 딱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책을 안 읽는 사람, 두 번째 책만 읽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책을 안 읽는 사람과 책만 읽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책을 안 읽는 사람은 별로 위험할 거지가 없어요. 책만 읽는 사람은 남의 생각에 종속돼서 살아요. 내 생각이 없어요. 세 번째가 왜 책 읽고 책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읽기의 완성은 저는 쓰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쓰지 않고 계속 읽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백 번을 읽었다 이런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 권을 읽더라도 여러 번 곱씹어서 읽으면서 그걸 자기 걸로 메모화시키고 자기 삶을 재창조하는 어떤 원료를 쓸 때 독서의 위력은 거기서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쁜 책은 없습니다. 책을 읽는 나쁜 마음만 존재할 뿐이에요. 저는 독서법, 제가 독서의 발견 이런 독서법에 관한 책도 썼지만, 독서법이 필요하다기보다 저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의식,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위기의식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책이 스폰지처럼 빨려듭니다. 공고생이 어떻게 해서 대학 교수가 됐느냐?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한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고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읽고 감동받은 책을 여러분한테 다 추천. 고시 체험생 수기집 읽고 저처럼 똑같이 여러분 인생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책은 어떤 사람한테는 강력한 임팩트가 줄 수 있지만 어떤 책은 별로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거에 따라서 세상의 책이 나한테 확 빨려드는 스폰지처럼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냥 종이책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의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확실히 가지시면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책들은 여러분한테 엄청난 답을 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나침판이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 남쪽으로 가야 될까? 북쪽으로 가야 될까?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게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고 고시행 기차를 탔잖아요. 저한테 나침판 역할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잘못된 길로 안내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 준다. 그러니까 기차를 탔잖아요. 고시행 기차. 잘못한 거니까 내리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책은 또 왜 거울이냐면요. 신영철 작가가 쓴 인생의 역사인가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비참해지지만 책을 안 읽으면 비천해진다. 예를 들면 언어를 디자인하라 책을 읽으면 여러분 비참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언어 사용 습관이 이렇게 쓰레기였구나. 비참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을 안 읽어. 그러면 천박해지는 거예요. 더 비천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왜 책이 거울이냐면 이렇게 사람을 비춰서 반성하게 만들잖아요. 유영만 교수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똑같은 나이인데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반성하게 만드는 게 바로 책은 거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책은 또 윈도우인 이유는 뭐냐면 책을 한 권 읽으면 윈도우가 하나 생겨요. 세상을 바라보는. 책을 한 권도 안 읽으면 깜깜한 방에서 창문 없는 방에서 세상을 내다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책을 100권 읽은 사람, 예를 들면 100개의 창문이 생겨가지고 세상을 100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책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책을 쓰려면 책에 쓸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책의 재료는 뭐냐?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만큼 내가 책을 읽을 수 있고요. 내가 책을 쓸 수가 있어요. 니체 책이 왜 어렵냐?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니체같이 치열하게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삶을 바꾼 삶만큼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능가하는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은 그 사람의 삶이 담겨있는 녹아들어 있는 결정체라고 생각해요. 레베카 솔릿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요. 그 친구 명언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쪽이었었어요. 책을 썼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와 내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허접한 책을 썼는데 누군가가 내 책을 읽고 그 지구 반대편에서 뜻밖의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 책을 썼는데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제 책을 견출지 붙여가지고 그냥 새빨갛게 읽은 거예요. 유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 쓰기는 애쓰기다. 성인들도 읽기 어려운 책들을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이 다 읽고 관장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교수님, 이 아이들이 교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니, 성인들도 아니고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인데 그 친구들이 책을 갖고 연구실로 왔어요. 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고 다 질문지를 또 갖고 왔어요. 봐보세요. 제가 책을 썼는데 누구하고 연결됐어요?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생들, 광팬들이 생겼어요. 제 광팬들이. 성인이 아니고. 저는 이게 책 쓰기의 위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책 쓰기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전문가만이 책을 쓴다. 잘못된 말입니다.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쓰면 여러분 전문가가 됩니다. 책을 쓴다는 건요, 복잡한 생각들을 책을 쓰면서 내 사유가 이게 구조화되고 체계화가 돼서 내 생각이 놀랍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언어 전문가입니까? 언어에 대해서 제가 언어학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어에 관한 책을 50권 이상 읽고 제 생각을 끊임없이 정리하면서 저의 언어의 관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 전문가가 아닌데 책을 쓰니까 언어의 연금술사로 재탄생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책은 또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차 잡는 요령, 서문 쓰는 요령, 이런 게 아니라 책의 재료는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제까지 살았는지, 여러분의 삶이 파란만장한 만큼 여러분의 글도 책도 파란만장해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낯선 데 자꾸 가느냐,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 뛰고 저 킬리만자로 올라가서 죽을 뻔했던 이런 경험을 자꾸 하는 이유는 낯선 경험을 한 만큼 낯선 책의 원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과 다르게 살아온 삶만큼 나는 다르게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꾸 책 쓰는 요령 이런 거 책 그만 보시고 어제와 다르게 삶을 살아가세요. 슬럼프가 왔다는 얘기는 몸이 점점 체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세상을 향한 열정이 식었다는 얘기거든요. 슬럼프가 왔을 때 여러분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뭔가 세상을 향한 열망이나 욕망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죄송하지만 슬럼프나 이런 거 별로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매일 아침에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건강한 만큼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어디도 자꾸 가고 싶고 모르는 세계도 알고 싶고 이런 책도 쓰고 싶고 책도 지금 제가 두세 권씩 막 동시에 쓰고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슬럼프가 안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슬럼프가 왔을 때 잠깐 쉬세요. 자꾸 강제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나가서 산책하시고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세요. 쉬지 않으면 영원히 쉬게 됩니다. 하루 이틀, 길게는 6개월 잠깐 쉬었다가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 저는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가서 자꾸 움직이세요. 내가 움직인 것만큼 세상의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서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아령 운동 백날 해봐야 운동이 여기 근육이 안 생겨요. 이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걸 들고 여기가 떨릴 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상처가 아물면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힘든 상황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없었던 힘을 기르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힘든 상황이구나. 힘들어야 힘이 들어갑니다.